혼자 사는 중년, 이제는 뭐 낯선 말이 아니죠.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. 근데 보통 혼자 사는 중년 하면 좀 외롭고 건강도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오늘은 바로 그 고정관념을 데이터가 아주 시원하게 깨부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239.74%.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2005년부터 딱 10년 만에 우리나라 50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율입니다. 거의 뭐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. 이제 이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크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 겁니다. 보통 1인 가구 하면 뭐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. 그런데요,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중년층입니다.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많아지고 또 이혼도 늘면서 말 그대로 중년의 삶의 공식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는 거죠.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. 바로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비혼 중년들이에요. 이분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요, 불과 8년 사이에 17.5%에서 거의 30%까지 정말 가파르게 늘었어요. 이건 그냥 숫자가 늘었다는 걸 넘어서서 중년 1인 가구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딱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. 과연 혼자 사는 중년은 건강할까? 아마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혼자 살면 좀 건강 챙기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. 과연 데이터는 뭐라고 말해줄까요?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사실 이 연구도요, 우리 생각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어요. 혼자 살면 아무래도 식사도 불규칙하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니 건강에 더 취약하지 않을까, 바로 이 가설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. 자, 과연 이 상식적인 가설이 데이터 앞에서도 살아남았을까요? 근데 처음 데이터를 딱 열어보니까요, 이 가정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. 실제로 몇몇 지표들을 보면 역시 혼자 사는 건 건강에 좀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게 만들거든요. 자, 어떤 데이터들이었는지 한번 보시죠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흡연율입니다. 혼자 사는 중년의 흡연율이 무려 52.7%, 같이 사는 가구가 있는 경우보다 10%포인트 이상이나 높게 나온 거예요. 아무래도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?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한 건강 위험 신호죠. 담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술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뭐 소득이나 학력 같은 다른 조건들을 다 빼고 봐도요, 혼자 사는 중년이 술 마실 확률이 꾸준히 40%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. 자, 흡연율 높죠? 음주율 높죠? 이쯤 되면 혼자 사는 중년은 건강에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, 이 가설이 거의 팩트처럼 굳어지는 분위기죠. 하지만 자,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? 혼자 사는 중년은 술, 담배 많이 하니까 그냥 건강이 더 안 좋다,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덮으면 되는 걸까요? 에이, 그랬으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안 했겠죠.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한,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. 객관적인 지표 말고요,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, 이 주관적인 건강 데이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.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몸에 안 좋은 술, 담배는 더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나 건강한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.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느낌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역설 아닌가요?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이 알쏭달쏭한 결과를 설명할 열쇠가 어디 있었냐면요, 바로 성별이었습니다. 전체 데이터를 남성과 여성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보는 순간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그러니까 중년 1인 가구라는 이 하나의 덩어리 안에는요, 사실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던 겁니다. 바로 혼자 사는 남성의 세상,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의 세상이죠. 우리가 그냥 평균값만 보고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진실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. 자, 먼저 남성들부터 볼까요? 혼자 사는 남성들의 경우엔요, 아까 봤던 그 건강 위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특히 술 마시는 비율이 정말 눈에 띄게 높았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난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라고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줄었어 하는 식의 긍정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성들의 이야기는요,
정말 완전히 다릅니다. 180도 반대예요. 혼자 사는 삶이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웰빙, 그러니까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된 걸로 보여요. 가족과 함께 사는 여성들보다 스스로 더 건강하다고 느끼고요. 심지어 스트레스는 덜 받는다고 대접했어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. 남성에게 혼자 사는 삶이란 건강 위험은 커지지만 정신적인 만족도는 그대로인 상태. 반면에 여성에게는요,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스스로 느끼는 건강 만족도는 높아지는 아주 뚜렷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준 셈이죠. 자, 그러면 이런 놀라운 발견이 그냥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문제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게 우리 사회, 특히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.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중년 1인 가구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? 그 안에는 건강 위험 관리가 시급한 남성들과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더 올라간 여성들이라는 전혀 다른 두 집단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져야겠죠?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? 첫째,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위험 요소, 즉 흡연이나 음주 문제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더 강화해야 합니다. 둘째,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성에게는 건강 위험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, 여성에게는 지금의 긍정적인 삶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제공하는 이런 성별 맞춤형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이들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이렇게 중년을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에 과연 건강한 삶이란 뭘까요? 그냥 술, 담배 안 하고 몸에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? 아니면 좀 더 스트레스 덜 받고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?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건강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